그래서 이제 그 사람 3명이 A, B, C가 중복이 되고 자 28번 모의고사 28번을 푸는 거예요. 23페이지.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의 규칙에 따라서 이제 남김없이 준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온라인 친구들 지금 보이죠? 잘 보여요? 윤호, 정영이 보여? 오케이. 뭐야 동글뱅이 뭐야? 얘기를 해야지. 자, 그래서 그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1개 받을 수도 있고 2개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거의 거의 대부분 6건 쓰는 게 좀 편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1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 3개 받을 때를 모두 경우 나눠서 풀어도 되는데 그러면 뭐야? 케이스가 많아지니까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 받을 때, 2개 받을 때, 3개 받을 때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푼다면, 접근을 한다면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나는 B가 받은 사탕의 개수가 2개 이하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얘도 2개 이하니까 2개 받을 때, 1개 받을 때, 0개 받을 때 나눠서 풀면 되죠. 자,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집합을 이용해서 많이 풀어요. 집합을. 왜냐면 그 경우의 수는요, 그 원소의 개수이기 때문에 집합에 관련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 같은 거 다 사용되고 합집합 같은 경우는 각각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주시면 되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집합에서 연산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할 거면요, 선생님은 이렇게 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은 풀이고 모범 답안인데, 그러니까 뭐 다 나열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자, 좋은 풀이는 뭐면은 자 가를 만족하는 사건을 가가 보면은 학생 A가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잖아요. 얘를 라지 A라고 합시다. 라지 A. 이해되죠? 그리고 나라는 이 경우 학생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2개 이하다. 얘를 라지 B라는 사건으로 얘기를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라지 A가 일어나고 라지 B가 일어날 사건에 대한 얘기예요. 맞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얘를 구하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렇게 교사건은요, 공통으로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A나 B가 하나의 사건으로만, 하나의 케이스로만 연결되면 좀 구하기가 쉽죠? 교집합하기도 쉽잖아요. 근데 A 같은 게 어때요? 1개 받을 수도 있고 2개 받을 수도 있고 3개 받을 수도 있고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좀 여러 개 있는 집합이죠. 그러다 보니까 A 교집합 B를 찾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약간 뭐예요? 약간 가지치기처럼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지치기처럼 풀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자 우리한테 뭐가 있으면 드모르간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면은 가나 나라는 사건의 여사건은 굉장히 쉽잖아요. 가는 되게 쉽잖아요. 받지 않는다. A는 받지 않는다. 그럼 A 빼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돼 안 돼요? 그쵸? 나도 어때요? B가 받는 개수가 2개 이하니까 3개, 4개. 총 몇 개야? 5개인데 3개, 4개, 5개. 전체의 절반 이상을 B가 가져간다? 좀 약간 걔가 그렇게 가져갔을 때 나머지 친구들이 가져가는 어떤 개수에 대한 얘기는 좀 쉬워지잖아요. 경우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사건들이, 반대 사건들이 좋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처럼. 그럼 과감하게 뭐 하시면 돼요? 자, 얘하고 같은 건 뭐예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에요. 맞아요? 배웠죠? 자, 이놈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경우의 수의 전체 여집합은 전체 경우의 수.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뭐 해주면 돼요?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빼주시면 돼요. 자, 전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예요? 서로 다른 5개 사탕을 3명에게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나누어주는 방법이니까 몇 파이면? 윤재 몇 파이면? 3파이. 그렇지, 3파이 5. 사탕이, 그러니까 사람이 중복되는 거니까, 맞아요? 중복되는 게 앞에 쓴다고 했어요. 3파이 5가 되고, 자, 거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렇죠? 합사건. 합사건은요, 집합에서 똑같아요. 그냥 5이기 때문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하신 다음에 교집합 빼주시면 돼요. 맞아요?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해주신 다음에 교집합을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럼 앞에 게 뭐예요? 자, 하나씩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씩 따로 해볼게요. A
A 여집합은 B가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B 빼고 생각하면 돼요. 즉 두 명한테만 주면 돼요. 그쵸? 맞아 아니에요? A를 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명한테만 주면 되니까 2파이 5가 되겠죠? 이해돼요? 맞죠? 그 다음에 NLB의 여집합은 뭐예요? 자, B가 받는 사탕의 개수가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니까 자, 5개부터 해봅시다. B가 5개 받는 경우는 한 가지겠죠? 한 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B가 4개를 받는 경우는 4개 받고 뭐 하시면 돼요? 나머지 1개를 2명 중에 1명한테 나눠주면 되죠? 자, 그런데 5개 중에 4개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5C4에 곱하기 2C1. 2C1은 뭐예요? A 또는 C예요. 그쵸? 2C1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더하기 똑같은 방법으로 3개를 갖는 방법은 5C3 하신 다음에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나머지 2개를 2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이잖아요. 그쵸? 근데 랜덤하게 나눠주는 거죠? 몇 파이면? 2파이. 그쵸? 괜찮잖아요. 그쵸? 2파이. 2파이. 이렇게 한 게 뭐예요? B의 여집합이에요. 이해돼요? 안 돼요? 거기다 이제 뭘 해주시면 돼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자 일단 뭐예요? A 여집합이니까 A는 받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이니까 B는 3개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에 지금 뭐예요? 얘는 뭐야? 똑같이 5명 받아요? 그러니까 B가 5개를 받아요? 한 가지. 그쵸? 맞아요? B가 4개를 받아요? 5C4 한 다음에 이제 1명 남았죠. A 안 받으니까. 이 C1이 아니라 한 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뭐예요? 5C3 한 다음에 2파이 2가 아니죠? 1명 남은 거잖아요. A는 안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 가지 되겠죠. 그쵸?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 2개 더한 다음에 이걸 빼주시면 이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한테 뭐야? 좋다. 편하다. 물론 어떻게 한다고? A가 1개 받을 때 B가 2개 이하로 받는 경우 다 세고 맞아요? 그쵸? 2개 받을 때, 3개 받을 때, 4개 받을 때, 5개 받을 때 B가 2개 이하로 받는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요? 그래서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들어가면 이제 50분 안에 풀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그 계산이 좀 빠르고 덧셈 같은 거 빠른 친구들은 이렇게 뭐 할 거예요? 경우를 다 나열해도 충분해요. 시간적으로. 이해돼요? 그래서 경우에서는 사실은 맞추기가 쉽죠. 근데 시간의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제 스마트한 생각을 못 할 때가 있지만 이런 생각보다 아까처럼 여러분 대부분 했던 생각처럼 다 나열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돼요? 하지만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건데 반대 상황이 좋을 때는 6건을 써라. 과감하게 써라. 알겠니? 좋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내가 최단거리를 좀 안 했죠. 최단거리를 안 했고 그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 중에 카탈린 수하고 그 다음에 뭘 안 했죠? 꺾이는 횟수. 그쵸? 방향전환 횟수에 대한 얘기를 좀 안 했어요. 자, 방향전환 횟수하고 카탈린 수하고 최단거리인데 일단 방향전환의 수는 이따가 중복조합하고 또 한 번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중복조합 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왜냐면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하고 좀 어려웠지? 그래서 요번 시간 마지막에 야 한 번 더 나오는데 어때? 편하지? 라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편한 방법으로만 할게요. 괜히 오늘 2가지 하면은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이해되죠? 원래 구성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최단거리가 있잖아요. 그쵸? 최단거리하고 카탈린 수만 좀 할게요. 근데 카탈린 수도 그 공식을 유도하는 거는 안 할 거예요. 그냥 카탈린 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읽고 이 공식이 이렇다, 이거 쓰면 좀 편하다, 유도는 좀 어려워요. 유도는 좀 어렵고 경우에서 좀 이해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유도는 하지 않고 공식만 얘기할게요. 자, 최단거리 할 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최단거리 할 때 그냥 내용 설명만 하고 문제 풀이보다는 내용 설명하고 바로 중복조합으로 넘어갈게. 알겠죠?
자, 최단거리에서 이제 A에서 B로 가는 이제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직접 세는 걸로 했잖아요. 그쵸? 한 가지, 그쵸? 두 가지. 1 더하기 1은, 그다음에 1 더하기 3, 4, 5, 그 다음에 3, 6, 10, 15, 그 다음에 4, 5,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 맞아, 아니야? 오는 방법의 수가 10가지 오고 10가지 오니까 20가지, 20가지 오고 15가지 오니까 35가지. 근데 기억이 보이니, 근데? 잘? 잘 안 보이지? 그치? 너 일로 와. 더 이상 줌 아웃이 안 되네. 다리 조심해. 알겠지? 그래서 직접 뭐예요? 이거 12 더하기 10해서 15가 되고 20과 15에서 35가 되고 30과 30에서 70. 직접 세는 걸로 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안 틀리는 방법, 정확한 방법이에요. 또한 이런 데 예를 들어 뭐야? 누가 살아? 괴물. 괴물이 살아서 위를 지나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장애물이 있는 거나 여기가 없어요. 갑자기 경로가 없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불규칙한 아무튼 이상한 경로에 대한 어떤 최단 경로가 나오면은 우리는 그냥 직접 세는 게 제일 빨라요. 자, 그런데 그냥 최단 거리가 왜 지금 순열하고 연결되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하고 연결되냐? 그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셀 때는 그냥 뭐야? 직접 세는 게 제일 빨라요. 이해되시죠? 근데 얘가 왜 지금 순열하고 연결되냐?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는 이 두 가지 화살표만 쓰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화살표의 모양이 오른쪽으로 4개가 있고 위로 가는 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8개의 화살표를 나열시키는 경우가 A에서 B로 가는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렇게 가는 거는 위, 오. 맞아요? 하나씩 1대1 대응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 혹은 이렇게 물건에 대한 어떤 나열 방법하고 연결된다. 그래서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얘는 8팩을 다르다고 생각하고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즉 얘는 8개의 칸에 서로 다른 8개의 란이 있어요. 8개의 칸이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여기에다가 오른쪽 화살표를 선택하는 자리 4개만 선택해주면 된다. 맞아요? 혹은 위로 가는 화살표가 위치할 자리 4개만 선택해주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게 바로 84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뭡니까? 최단 경로가 나왔을 때 그냥 뭐야? 화살표 방향의 수만 가지고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냥 장애물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제일 빠른 방법은 그냥 이 개수에서 요걸 쓰거나 요걸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좀 빠르겠죠. 그렇죠? 직접 세는 것보다. 물론 정확도는 직접 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좀 약간 경로가 많아지면 직접 세다 보면 더하다가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좀 확인 둘 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런데 요점을 반드시 그러니까 요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그냥 A에서 P로 가는 방법 쓰시고 P에서 B로 가시면 돼요. 맞아요? 이해되죠? 자, 이걸 이용해서 여기에 괴물이 살고 있다? 전체 경로에서 P를 지나는 걸 빼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맞아요? 또는 여기도 P고 여기도 Q예요. P하고 Q를 지나면 안 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P를 지나서 가는 경로와 Q를 지나서 가는 경로를 합집합하셔서 전체에서 빼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합에 합집합이니까 두 번 더해질 수 있는 경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걔를 한 번 빼주시면 돼요. 맞아요? 합집합이다 보니까 항상 합의 법칙은 공통되는 두 번 세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 된다. 그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P를 지나면서 Q를 지날 수가 없죠. 최단 경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없는 경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할 때는 합사건이 그냥 각각에 대한 합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제 확률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나왔나요? 확동? 어디까지예요? 조건부? 독립 들어가야 안 들어가? 독립 들어가는 학교? 조건부까지래요? 잘 모르죠. 아직 거기까지 안 들었으니까. 그쵸? 박희원 좀 들었잖아. 안 나왔어 아직 시험 범위? 조건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에 기초할 때 그때 사용되는 게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무튼 서로 뭐야 공통되는 부크에 없으면 배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각각 더하시면 된다. 수현씨 이해됩니까? 프린트도 안 가져왔어 지난 시간 거? 오마갓 어? 안 가져온 사람? 다행히 하나가 내가 쓰던 게 있는데 어? 오마갓 자, 그래서 이게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뭐 어딜 지난다, 지나지 않는다, 장애물 같은 거 할 때는 직접 해도 되지만 이렇게 순열 기호 써서 하는 게 좀 더 빠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요. 자, 입체도형에 대한 것도 그냥 간혹 나와요. 입체도형에 가는 것도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입체도형이다 보니까 정육면체 위를 따라서 간다 이거예요. 정육면체 위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얘는 사용되는 화살표가 입체 3차원 공간이다 보니까 그냥 뭐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뭐 오른쪽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그리고 뭐예요? 그러니까 Z축 방향 우리가 이제 배웠죠 다 기하 배웠죠 공간좌표 그쵸? X축 방향 그러니까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가는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쵸? 이해돼요? 그래서 그 세 가지 화살표를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세 개짜리 문자가 반복되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가 4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튼 이렇게 이런 식으로 16개, 뭐 16개? 4, 4니까 64개 어떤 뭐 블럭으로 이루어져 있는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 정육면체라고 한다면 A에서 뭐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요거 4개 이렇게 가는 거 4개 그리고 위로 가는 걸 어떻게 표시합니까? 그쵸? 이렇게 하는 거 4개 맞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A, B, C 맞아요? 이렇게 12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입체도형의 최단 경로로 생각하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2팩을 4팩 하라고 했죠? 또는 조합을 이용할 거면 어떻게 한다? 12개 중에 4개를 먼저 골라서 A를 채우고요. 맞아요? 12칸 중에 4칸을 골라서 A를 채우고 나머지 8칸 중에 다시 4칸을 골라서 B를 채우고 맞아요? 나머지 4칸 중에 4칸은 그냥 C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아요? 이해돼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체도형에 대한 최단 경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단 경로의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되고 자 우리 응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응용에 대한 얘기 최단 경로에 대한 응용 선생님이 그 프린트에다가 좀 되게 많은 걸 담았잖아요. 선생님이 보는 책을 거의 발췌한 건데요. 되게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맞아 아니에요? 근데 보면서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들도 몇 개 있거든요. 그냥 참고로 그냥 보시라고.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절대 안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다 광범위하게 넣은 거예요. 교과서 내용만 하기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몇 개 넣었는데 자 이거는 학교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하면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간혹가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수업을 잘 들으셔야 되니까. 알겠니? 자, 응용 첫 번째는 보면은 응용 첫 번째를 보시면
포인트가 없으니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좀 피곤한 부분도 있죠. 선생님도 오늘 좀 엄청 일찍 일어나서 이제 다시 준비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뭐 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새벽에 카톡이가 혹시 그것 때문에 깬 사람 있나요? 다 무음 처리하죠? 그렇죠? 단톡에다가 내가 어제 수업한 거 좀 이렇게 올려놨는데 목토반 화토반 수금반은 아니고 카톡을 내가 띠리릭 갔을 텐데 아마 뭐 무음하니까 뭐 깨진 않았을 건데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좀 시작을 했는데 조금 처음에만 좀 피곤하고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고 더 개운해지고 좋죠. 여러분들도 일요일 아침에 아무튼 평소와 다르게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왕 온 김에 조금 열심히 잘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순열에 대한 공식을 했고요. 최단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 자 이제 순서가 정해진 물건 응용 첫 번째 보면 이제 순서가 정해진 물건의 나열 이런 게 있어요. 그쵸? 자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물건의 나열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그 물건을 그냥 같은 물건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면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세울 거예요. 이게 사람인지 물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다른 5개를 세울 거예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5패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A는 반드시 B보다 앞에 세운대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무조건 앞에 세운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A보다 B가 더 앞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 두 놈 사이에 위치 관계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A, B를 그냥 A, C, D라고 놓고 나열하시면 맞아 아니야? 그냥 A, C, D라고 놓고 나열하시면 요게 지금 예를 들어 뭐 5팩에 나누기 2팩으로 한 건데 여기에 가지수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두 번째 A는 그냥 무조건 B로 나중에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A가 B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A가 B보다 앞에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두 놈 관계를 그냥 같은 문자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뭐 하면 나열 쭉 하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쓸 때에는 이 뒤에 있는 A 대신에 B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 얘기예요. 내 말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예요? 서로 다른 어떤 그 5명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형주가 뭐 윤성이보다 뭐 앞에 쓴다, 뒤에 쓴다 그런 말 나오면 그냥 같은 물건, 같은 사람처럼 취급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죠? 같은 것이 포함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물건의 나열이다 라는 문제인데 자 이거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잠깐만요. 똑같은 문제가 어디 있으면은 자 52번 수능 특강 합통 1단원 레벨 1의 8번인데 이거 푸셨나요? 20페이지 이거 잠깐만 먼저 해볼게요. 잠깐만 풀어볼게요. 대문자와 소문자에 대한 위치관계를 줬죠? 다 했어? 영상 봐야 되겠어? 했는데?
자, 나왔어요? 했어요? 자,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는 양쪽 끝인데 무조건 라지 A는 왼쪽, 그러니까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왼쪽이니까 라지 A는 가장 왼쪽에 있어야 되고 스몰 a는 가장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그 주놈은 고정된 거예요. 맞아요? 고정시켜놨으니까 나머지 뭐 B, B, C, C, D, D만 뭐 하면 돼요? 그냥 세우면 되죠? 그런데 6개를 세우는데 그럼 6팩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BB와 CC와 DD는 같은 문자처럼 취급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6팩을 나누기 2팩, 2팩, 2팩 해서 계산한 게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나보다 너보다 더 먼저 있다, 뭐 더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뭐 큰 걸 더 뭐 오른쪽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크기가 결정되어 있는 거는 달라도 같은 것처럼 생각하자, 그 얘기예요. 맞아? 이해돼?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같은 문자처럼 생각해서 이런 식의 계산을 하는 게 뭐다? 같은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문자의 나열에 관련된 얘기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심화 내용 중에 카탈린수라는 게 좀 있어요. 카탈린수라는 게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오르고등학교에 옛날에 한번 학교 기출로 한번 나왔어요. 학교 선생님에서 한번 얘기했죠, 내가. 한국 시리즈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LG하고 두산이 나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LG 팬이었는데 두산이 우승한 걸로 나와가지고 오르고 선생님은 두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그 LG 팬들은 약간 좀 서운하게끔 해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한번. 그래서 지금 그 카탈린수라는 게 무슨 말이면 이거예요. 그냥 별거 없고 카탈린수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어요? 거기 프린트 어디에요? 그 심화 내용의 14페이지 수년의 14페이지에 그 두 번째 카탈린수라고 써있죠? 맞아요? 자, 보면은 그냥 A에서 B로 가는데 그냥 A에서 B로 가는데 별것도 없어요. 그냥 보면은 그냥 요 딱 가운데 대각선, 그쵸? 가운데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 빨간 선보다 아래 있거나 빨간 선을, 그러니까 빨간 선에 지나는 꼭지점을 지나도 상관없는데 요 위에 있는 곳을 절대 지나지 않고 A에서 B로 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영역 절반.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자, 카탈린수라고 해서 공식이 있지만 우리는 직접 쓰는 게 제일 빨라요. 무슨 말이면 한 가지. 그쵸? 얘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랑 여기밖에 못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그쵸? 그래도 한 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가지죠?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는 올라갔어요. 두 가지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는요. 세 가지가 되고 여기는 네 가지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다섯 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올 수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리고 9가지가 되고 다시 올라가기밖에 못하니까 5가지가 되고 14가지가 되고. 맞아요? 그러면서 1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 안 돼요? 이 14가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처럼 그냥 이 영역의 아래 절반을 딱 나눴을 때 아랫부분에 대한 영역을 지나면서 가는 그런 경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선생님. 이거 근데 뭐하고 연결되는데요? 잘 봐요. 오른쪽 가는 거를 그냥 문자 A로 생각하고요. 위로 가는 걸 문자 B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 이 경로는요. A하고 B가 나열되는 거잖아요. A의 개수가 항상 B의 개수보다 더 많은 상태로 가고 있는 나열이에요. 많은 상태로. 무슨 말이면 자, 얘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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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러니까 처음에 A가 나열됐으니까 B가 중간에 뒤에 생겨도 A의 개수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들은 어때요? B부터 이렇게 먼저 나오면 A가 나오기 전에 B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뭐예요? A보다 B가 먼저 나와서 개수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A, B, B, B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로를 다 그러니까 이런 경로를 다 제거하고 뭐 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자를 나열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A의 개수는 항상 B의 개수보다 더 많던가 같은 개수로 진행되면서 나열되는 그 경우의 수를 카탈린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 이해돼야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잘 봐. 이 A가 승이에요. 승. 누구 입장에서 승? LG 입장에서의 승이고 맞아요? 이 B는 뭐예요? 두산 입장에서의 승이에요. 그래서 8승을 먼저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쵸? 8승을 먼저 하면 우승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면 그냥 뭐예요? 8승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8경기를 했다고 합시다. 8경기를 했다. 8경기. 왜냐면 이게 마지막에 B가 또 생기면서 이제 4승 4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8경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면은 LG가 두산보다 승이 더 많은 상태로 게임을 유지하면서 8경기를 진행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물론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허용하겠다. 이해돼요? 그럼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했던 이 방법대로 14가지가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LG가 두산보다 승이 앞서거나 같은 경우를 유지하면서 8경기를 했다. 8경기를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14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자, 이 카탈린 수는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카탈린 수의 공식은 가로 세로 n일 때만 좀 적용되는 공식이에요. 맞아요? 가로 세로 n일 때만 적용되는 공식입니다. 얘를 어떻게 했으면은 그냥 n열이니까 ENCN에서 뭐예요? 뭐라고 써있어요? ENC n-1로 맞아요? 빼주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카탈린 수예요. 그러니까 ENCN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고 ENC n-1은 요곳에 오른쪽 6건 요쪽을 사용해서 가는 경로의 수다 라고 얘기해서 뭐 한 거예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보시면 얘는 8이니까 8C4에서 얼마예요? 8C3을 뺀 거랑 똑같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예요? 이게? 이거 얼마죠? 8765 4321 그러면 765 2니까 70에서 876 56 빼니까 14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쵸? 이해돼요? 이해되죠? 그런데 얘는 이제 뭡니까? 얘는 n열과 그러니까 가로와 세로가 같은 정사각 행렬일 때만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카탈린 수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 이제 어떤 승부가 결정될 때는 홀수 게임이죠.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예요. 그쵸? 4승을 먼저 하면 돼요. 그쵸? 아니면 5경기를 해서 3경기를 먼저 이기던가 3경기를 해서 2경기를 먼저 이기던가 홀수 게임이에요. 홀수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보다 세로가 더 짧을 수도 있고 맞아 아니에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 아니다 보니까 이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는 직접 세는 게 맞지만 맞아요? 얘처럼 정사각 행렬이 나왔을 경우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얘가 직접 나오지 않더라도 어떤 승패 게임으로 나올 수 있다. 혹은 나열에 대한 어떤 규칙으로 누가 누구보다 더 많거나 같도록 유지하면서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쓰시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됐죠? 그래서 순열이 끝났어요. 이따 아까 방향전환의 수는 이따 중복순열, 중복조합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얘기하고 싶은 얘기 중에 그 유명한 기출 하나만 좀 얘기하고 여기 이제 카탈린 수는 지금 내가 문제를 안 넣나 보네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자, 거기 21페이지에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 두 문제가 있죠? 68번과 84번. 6월 평가원과 4월 교육청 문제 두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두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이제 84번은 최단 경로에 이제 장애물이 있는 거고요. 6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문자에 대한 나열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방금 했던 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한승 문제 내가 냈구나. 41번입니다. 자, 내가 선생님 수능 특강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 같이 안 풀고 있잖아요. 숙제로 좀 해보세요, 스스로. 우리 학교 아마 그 부교재가 수능 특강일 거니까 교과서랑 수능 특강을 반드시 꼭 풀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냥 유형별로 다 쪼개놨으니까 맞춰서 푸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둘 다 이제 풀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요. 그쵸? 자, 전형적인 그냥 뭐야? 경우에서 문제예요. 자, 이 55번, 지금 68번에 해당하는 작년 6평 28번. 그쵸? 객관식 4점짜리 유일한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볼게요. 한 개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 이하면 나온 눈의 수를 점수로 얻고 4 이상이면 0점이다. 그쵸? 뭐 문제는 규칙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주사위에 대한 규칙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런 규칙에 따라서 4번을 던졌더니요. 4번을 던졌더니 점수의 합이 4가 된다. 그쵸? 점수의 합이 4가 된다. 자, 그러면 4번을 던져서 점수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를 다 나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일 우리가 쉽게 나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의 케이스는요.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것들을 먼저 그냥 막 쓰세요. 그러면서 내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나는 이게 떠올라요. 그냥 4점, 딱 숫자 4가 나와가지고요. 맞아요? 처음에 딱 4점 얻고 나머지 다 0점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숫자 4가 딱 한 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4부터 0점. 뭐라고? 아이고, 반대로 읽었구나. 안 되는 거네, 그치? 그럼 뭐야? 제일 큰 점수 3점으로 하는 게 좀 낫겠네, 그치? 3점을 하나 얻고 1점을 얻어서 4점 만든 다음에 나머지 0점이 되게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3이라는 게 한 번 나오고 1이라는 게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두 번은 4, 5, 6 중에 두 개가 나오면 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나올 수 있는 게 2에 2가 나오고 뭐가 돼요? 역시? 0, 0 나와도 되겠죠. 맞아,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끝이죠. 맞아, 아니야? 이거 말고는 없는 거죠. 이해돼, 안 돼? 그럼 잘 봐. 이런 경우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얘는 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맞아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두 개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어떤 것들 3, 1, 3, 1, 4, 4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뭐예요? 경우로 셀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4점이 되는 거죠. 맞아요? 또는 3, 1, 4, 5 이런 것들도 뭐가 돼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세면 돼요. 자, 얘는 몇 가지예요? 3, 1, 4, 4의 순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예요? 얘는 4팩에 2팩이죠. 맞아 아니야? 3, 1, 4, 4를 나열하는 방법에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근데 4, 4가 될 수도 있고 5, 5가 될 수도 있고 6, 6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 아니야?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픽스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경우의 수를 연상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요. 내 말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 얘 나열하는 방법 몇 가지예요? 그냥 4팩일 거 아닙니까? 맞아 아니야? 그쵸? 4팩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고정됐어요. 하지만 얘네들은 4, 5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4, 6이 될 수도 있고 또 5, 6이 될 수도 있고. 맞아 아니야? 맞아요? 몇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역시 3가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4, 5가 4, 6이 될 수도 있고 5, 6이 될 수도 있잖아요. 4, 5와 5, 6의 순서는 이미 지금 여기다 배열해 놓은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뭐 하겠다. 얘도 세겠다. 뭐 그 얘기입니다. 내 말 이해돼요? 이해됐다? 오케이. 자, 얘는 몇 가지 역시 얘 같은 경우는 2, 0, 0 얘를 하면 안 돼요. 0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0, 0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는 같은 경우로 3가지, 다른 경우로 3가지. 맞아요? 알고 봤더니 그냥 3가지씩밖에 없네. 그치?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 그냥 이거 경우 한 다음에 곱하기 3 해도 되겠다. 그쵸? 맞아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틀리잖아. 그치? 틀리잖아. 여기 있는 게 틀리잖아.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할 거야? 아까처럼 2, 2, 4, 4로 나열하는 거. 2, 2, 4, 5로 나열하는 거. 여기다 곱하기 나열해서 3 곱하고 곱하기 3에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이해돼 안 돼? 알겠어요? 자, 몇 가지 나왔어요 이거? 계산하면 몇 가지죠? 이게 몇 가지야 이게? 이게 42가 6가지고 이거 18이고요. 얘는 몇 가지예요? 4팩에 2팩이니까 얼마죠? 얼마죠 이게? 4, 3, 12가 되고 36이고 얘는 얼마죠? 12에다가 3이니까 36이고 얘는 얼마죠? 24에다 72 그러니까 108에다가 얼마예요? 108에다가 54 끝수가 정답이 없네? 끝수가 2 왜 정답이 없죠? 뭐가 잘못 계산됐죠? 경우가 또 있나요? 3개.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2개만 있는데 3개가 될 수도 있죠? 211도 되고 111도 되겠네. 맞아요? 이것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 하세요. 알겠죠? 이해돼? 제일 많은 경우를 2개 했으니까 나머지 경우는 경우가 좀 적겠죠? 오케이? 이해돼? 얘는 한 가지, 얘는 몇 가지? 얘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숫자 4개니까 4팩에 2팩 하신 다음에 얘가 가질 수가 3가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4, 32에 36 37만 더 더하시면 되겠네. 끝수에 2에다 얘가 9 5번인가요 그러면? 9 하나밖에 없네요. 오셨어요. 잠깐만 프린트가 자 뭐라? 여기랑 앞에 거 못 들은 건 영상 봐. 네, 유튜브 보내줄게. 자 이렇게 해서 뭐 하자고요? 유평 문제를 푼 거예요. 이해되죠? 괜찮죠? 자 그리고 84번 그리고 경우의 수는 항상 정답이 정수다 보니까 맞아요? 자연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야 끝수 같은 거 해가지고 좀 네? 하죠. 자신감이 있으면 맞아 아니야. 선생님처럼 이렇게 2가지밖에 안 했는데 끝수가 안 맞았으니까 다시 풀잖아요. 그렇죠? 자 84번 A에서 P를 지나 B를 간대요.
갔다가 위에 찍고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직접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맞아요? 이건 구했죠? 맞아요? 못 구해요? 세 칸. 수면 안 가져왔니? 네. 없더라고. 왜 없어? 프린터 없는 선생님도. 개수로 딱 맞춰서 했나 보네. 지나지는. 남았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P가 있어요? 응? 어디에 P가 있어요? 중간에 P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A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B가 있어요.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갈 때 아무튼 최단 경로로 갑시다. 뭐 그 얘기 맞아요? 오른쪽 길이 좀 더 있어요? 아, 여기 뭐야? 없었네. 이렇게 가면 되죠. 일단 여기서 이리로 가는 방법만 세면 되죠. 자, 최단 경로는 뭐예요? 위로 3칸에 오른쪽 2칸 가면 돼요. 맞아요? 자, 5번에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이동하는데 이제 갈 수 있는 방법 그냥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가시면 돼요. 자, 직접 하는 걸 할 줄 아니까 그냥 우리가 그 조합기호나 같은 것이 있는 문자를 가지고 6건을 이용해서 할게요. 무슨 말이면 잘 봐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A에서 P로 가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은 오른쪽 2칸에 위로 3칸이니까 뭐예요? 5팩을 2팩, 3팩 맞아요? 오른쪽 2개, 위 3개니까 여기에서 어디를 가는 걸 빼면 돼요?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것과 여기를 지나서 가는 요 라인을 지나서 가는 것들을 빼주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볼 때는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그런 경로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아니야? 그래서 여기를 지날 때는 한 가지에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를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지나는 경우는 여기를 와서 여기로 오면 되겠죠? 맞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오는 방법 몇 가지예요? 2가지고 한 가지가 왔고 또 한 가지 왔으니까 2가지만 빼주시면 되겠네. 맞아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뭐야 여기랑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로를 다 뺀 거겠죠? 그래 안 그래요? 더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는 경우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경우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면은 자 혹시나 여상권을 이용해서 풀 사람들만 보세요. 아니면 직접 하는 게 제일 빠른데 얘처럼 여기서 여기로 갔을 때 뭔가 장애물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딘가를 거쳐야 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지점을 선택할 때는요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의 대각선을 그으시면 돼요. 진행 방향의 반대쪽의 대각선을 그어서 이런 점을 지난다 해서 얘를 뭐 Q 적당히 Q, 이 적당히 R. 그래서 A와 Q와 A에서 P로 가는데 Q와 R을 지나면서 가는 경로를 빼주시면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A에서 Q로 가서 P로 가는 방법 중에서 당연히 여기를 당연히 지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지점을 선택해서 6건을 쓰시면 된다. 이해돼요? 근데 아마 잘 안 쓸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잘 추천을 안 해요. 직접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그리고 다시 아무튼 요 가지수 몇 가지 이게 10가지에서 3가지 빼니까 7가지죠? 해볼까요? 하나 둘이죠.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3, 4, 7 나왔죠? 오케이? 자 됐어요. 사실 P에서 B로 가는 거. 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자 여기 왔기 때문에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일로 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데 선생님 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 아니에요? 율로 들어와서 P를 거친 놈은 율로 가야 되고요. 맞아 아니야? 일로 가서 P에 도착한 놈은 일로 갈 수도 있고 율로 갈 수도 있으니까. 맞아 아니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됐네. 그쵸? 이해돼 안 돼? 그래서 봐봐. 잘 봐. 경우 1번. 요 7가지 중에 요로 오는 방법과 요로 올라오는 방법이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를 1번 방법, 여기를 2번 방법이라고 쓸게요. 자, 1번 방법은 4가지를 통해서 올라왔어요. 총 7가지 중에. 2번 방법은 3가지를 통해 올라왔어요. 맞아요? 4 더하기 3이니까 7이잖아요. 그쵸? 거기에다가 곱하기 자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로 왔으니까 나는 그냥 뭐야 여기서 랜덤하게 여기로 가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전체 경로에서 얘 지나는 걸 빼주시던가 아니면 그냥 직접 다 세던가. 맞아? 시간에 따라서 그냥 뭐야 전체에서 그냥 빼줄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이니까 6팩을 3팩에서 빼기. 자 이쪽 방향의 대각선이니까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서 요점을 지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쭉 내려와서 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쵸?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건너는 일로 가야지만 뭐야 안 겹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로 오는